17시간의 고된 작업 끝에 지우는 마지막 차량 정비를 마쳤습니다. 작은 정비소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그는 기름때 묻은 손을 헝겊으로 닦아냈죠. 35의 나이에 여전히 월세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자동차 정비공. 지훈의 삶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꿈꾸던 미래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도 끝이군. 한숨을 내쉬며 셔터문을 내리려는 순간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비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 테일램프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났죠.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영업시간은 끝났고 그는 집에 돌아가 쉬고 싶었거든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예상과 달리 고급스러운 슈트를 입은 75세의 노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날카로운 눈빛은 오랜 세월 권위 있는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온 사람의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문 닫기 전이길 바랐는데 여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차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간단히 봐드리죠. 하지만 시간이 좀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최서윤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서윤 회장,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서윤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 그녀의 재산은 수조 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지훈은 서둘러 후드를 열고 엔진을 점검했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벨트가 약간 느슨해진 것뿐이었죠. 그는 15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별 문제 아니었습니다. 벨트만 조금 조였을 뿐이에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솜씨가 좋으시네요.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간단한 작업이었으니까요. 최 회장은 지훈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할 시간 있으신가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요. 이상한 제안이었지만 지훈은 호기심에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근처 스문의 시간 카페로 향했고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최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일구며 거대 기업을 일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공손히 들었지만 점차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그토록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니. 그날 이후로 최 회장은 자주 정비소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차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그냥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지훈은 점점 그녀에게 익숙해졌고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한 달 후, 비가 내리는 저녁, 최 회장이 다시 정비소를 찾아왔습니다. 지훈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지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지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계약 결혼이에요. 내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상속 문제로 가족들이 다투는 걸 원치 않아서요. 당신과 결혼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으로는 황당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회가 눈앞에 온 것 같았죠.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최 회장은 명함을 하나 더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결정하시면요. 그녀가 떠난 후 지훈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간소했습니다. 최 회장의 뜻에 따라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비공개로 진행됐죠. 서류상의 절차만 밟았을 뿐이었지만 지훈은 이제 법적으로 최서윤 회장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현실감 없게 느껴졌지만 지훈의 마음속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부터 내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될 거예요. 최 회장의 말에 따라 지훈은 작은 월세방을 정리하고 그녀의 대저택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처음 저택에 발을 들인 순간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수정 샹들리에, 고가의 예술 작품들이 걸린 벽,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죠.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최 회장은 2층의 넓은 객실을 가리켰습니다. 필요한 건 모두 준비해뒀어요. 옷장에는 새 옷도 있고요. 지훈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넋을 잃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대리석 욕실, 프라이빗 발코니까지 갖춘 공간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호화로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지훈은 말을 더듬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제 서윤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우린 부부니까요. 최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7시에 합니다. 그때 뵐게요. 첫날 밤, 지훈은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정비공이 아니었습니다. 백만장자의 남편이 된 거죠. 이튿날 아침, 그는 정비소에 전화를 걸어 당분간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첫 며칠은 그야말로 천국 같았습니다. 하인들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최고급 음식이 매 식사마다 제공되었으며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와인셀러에서 고급 와인을 맛보며 넓은 정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지우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와 함께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서재에서 보내거나 사업상 미팅으로 외출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녁 식사 중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수영도 하고 정원도 둘러봤죠. 지우는 대답하며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요? 항상 바쁘신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도 사업은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몇 가지 개인적인 일들도 정리하고 있고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내 일상에 크게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자유를 마음껏 즐기세요. 지훈은 괜히 어색해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최 회장은 이미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듯했죠. 나흘째 되는 날, 지훈은 심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도 금세 지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집 안을 돌아다니다 최 회장의 서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 들어가 볼까? 호기심에 이끌려 지우는 서재로 발을 들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오래된 원목 책상, 그리고 벽난로 위에 걸린 최 회장의 젊은 시절 초상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 관련 문서였지만 검은색 바인더 하나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최서윤 회장 유언장.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서가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본인 최서윤은 사망 후 전 재산을 희망의 빛 자선재단에 기부한다. 지훈은 자신의 이름을 찾아 문서를 끝까지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남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꿈꾸던 부유한 미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죠. 그는 서둘러 문서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우는 최 회장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지우는 속으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용하네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지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죠. 최 회장의 유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인 최서윤은 사망 후 전 재산을 희망의 빛 자선재단에 기부한다. 그 문장이 마치 귀에서 울리는 듯했습니다. 난 대체 뭐지?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껍데기 남편.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야? 새벽녘, 그는 마침내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가난한 정비공으로 돌아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키며 비웃고 있었죠. 돈 때문에 늙은 여자와 결혼한 바보. 아침이 되자 지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최 회장은 이미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늦잠을 잤네요. 최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잤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럭저럭이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자선 행사가 있어요. 함께 가주면 좋겠는데. 최 회장은 일정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자선 행사라. 내 돈이 갈 곳이로군. 지우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함께 하죠. 최 회장은 잠시 그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지우는 그날 내내 최 회장을 피했습니다. 저택의 다른 구석들을 돌아다니며 생각에 잠겼죠.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계약 결혼을 파기하고 떠날까? 아니면 최 회장과 직접 대면하여 유언장에 대해 물어볼까? 오후, 지우는 저택의 뒤뜰에 있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원사 박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새 주인님, 꽃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정원사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 주인이라 이 사람은 진실을 모르는군. 아름답네요. 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 넘었지요. 최 회장님을 젊었을 때부터 모셨습니다. 지훈의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에 대해 많이 아시겠네요? 물론이죠. 회장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정원사는 꽃잎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시죠.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회장님께서는 매년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십니다. 특히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니 외부에선 잘 모르죠.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정원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희망의 빛 재단은 전국의 고아원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주인님, 혹시 재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우는 긴장했습니다. 네, 조금요. 회장님께서 언젠가 그러셨어요. 내가 가진 것은 결국 세상에 돌려줘야 한다고요. 평생 그 신념으로 사셨죠. 정원사의 말은 지훈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회장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 최 회장이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본 지훈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가도 될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려요. 당신을 위한 정장이 옷장에 있을 거예요. 자선 행사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최 회장의 새 남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죠. 회장님, 이분이 새 배우자이신가요? 한 사업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제 남편 김지훈입니다. 최 회장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행사 도중 그는 최 회장이 무대에 올라 연설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모인 기금은 전국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눈다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미래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최 회장의 진심 어린 연설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우는 그제서야 그녀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저와 결혼하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죠? 최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나요? 처음엔 그냥 부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최 회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당신이 단순히 돈만 보고 접근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겉모습만으론 판단할 수 없는 존재죠.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최 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리 모두 겉모습만으론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돈만 보고 이 결혼을 한 거야. 자신의 얕은 욕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지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최 회장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자리 좀 같이 해도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물론이죠.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요. 지훈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자선 행사 감명 깊었습니다. 그랬나요? 최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 보였어요. 혹시 오늘 저도 뭔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최 회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언장에 대해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건 자신이 최 회장의 서재를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 그는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이죠.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희망의 빛 재단 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함께 가실래요?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돈이 갈 곳을 직접 보게 될 기회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후,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3층짜리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죠. 여기가 우리 재단의 주요 센터예요. 최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의료 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린 소녀 하나가 최 회장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소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수아야, 공부는 잘 돼가니? 네, 선생님이 제가 수학을 정말 잘한대요. 소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회장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쪽은 제 남편 지훈이에요. 최 회장이 소녀에게 지훈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소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수아야. 이후 그들은 센터를 둘러보며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은 점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으니까요. 한 방에 들어섰을 때 지훈은 벽에 걸린 사진들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최 회장이 여러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들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죠. 최서윤 장학생, 2015년 최서윤 장학생, 2016년 최서윤 장학생, 2017년. 이 아이들은 모두 재단의 지원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에요. 최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지우는 사진 속 졸업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훈이 문득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이 아이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지우는 최 회장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센터에서 나오는 길에 한 직원이 최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전체 회의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새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좋아요.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도 함께 참석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놀랐습니다. 저요? 네. 당신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예요. 차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참여시키려고 하세요? 전 이런 일에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요. 최 회장은 지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고 계시죠? 그 말은 지훈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회장의 유언장이 더 이상 그를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제의 경험으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난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을까? 지훈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한 정비공 출신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자세가 달라졌을까요? 그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그는 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 씨,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최 회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며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세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최 회장은 놀란 듯했습니다. 정비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인가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재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이죠. 이 말에 최 회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를 할 줄 아니까 혹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최 회장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실제로 우리 센터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자동차 정비 과정은 없었어요.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재단 센터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죠. 김지훈 씨, 직업훈련 담당 박민호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의 제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기쁩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박민호는 지훈을 센터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운영 중인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요리, 미용,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이 이뤄지고 있었죠. 지훈은 각 교실을 지나며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인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다양해요. 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 경력 단절 여성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중장년층까지 모두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우연히 만난 정비소 사장님의 도움으로 기술을 배워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과정을 개설하려면 공간과 장비가 필요할 텐데요. 지훈이 현실적인 고민을 꺼냈습니다. 박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침 센터 뒤편에 사용하지 않는 창고 공간이 있어요. 조금만 손보면 훌륭한 실습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 회장은 지훈의 열정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모두 지원할게요. 지훈 씨가 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그날 저녁, 지훈은 흥분된 마음으로 노트북을 펼쳐 필요한 장비와 도구들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기술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열심히 하고 있네요. 최 회장이 그의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뭔가에 푹 빠져서 일하는 느낌이요. 최 회장은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 씨가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정말요?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의 눈빛에서 순수함을 봤어요. 물론 돈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된 무언가가 있었죠. 지훈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언장도 받습니다. 서재에서요. 최 회장은 놀라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지훈은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당신의 태도가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기다렸어요. 당신이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렸죠. 지훈은 감동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를 단순한 계약 결혼 상대가 아닌 성장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지훈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지훈 씨, 한 달 후 지훈의 자동차 정비훈련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센터 뒤편 창고는 완전히 변모의 깔끔한 실습장으로 탈바꿈했죠. 기본적인 정비 도구들과 교육용 엔진 모델, 심지어 실습용 중고차 2대까지 갖춘 멋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첫날, 10명의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실습장에 모였습니다.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죠. 지훈은 그들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지훈은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불안과 기대, 그리고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한때 그런 눈빛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특별한 기술 없이 방황하던 시절, 우연히 한 정비소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술을 배웠죠. 그 기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긴장을 풀며 지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면 여러분은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지훈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르치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당연한 지식도 학생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지훈 선생님, 이 부품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살펴볼까요? 지우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엔진 부품을 들어 보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는 가르치는 일에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학생들과의 유대감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최 회장의 서재로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최 회장은 차를 마시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센터 직원들이 당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더군요. 학생들도 당신을 정말 존경한다고 합니다. 지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좋은,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찾고 있어요. 최 회장은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뭔가요? 지훈은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희망의 빛 재단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 청년 기술자, 육성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지훈 씨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면 어떨까 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열정이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큰 책임을 맡기시다니.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미 증명하고 있잖아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제안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 훈련을 넘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과 함께 창업 지원까지 제공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니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할 줄 몰랐네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 당신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세요. 다음 날, 지우는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긴장했지만 최 회장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사들은 지훈의 진정성에 감동했고 만장일치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지훈 씨. 지훈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돈을 쫓던 정비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는 돈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목표와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청년 기술자 육성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처음 10명으로 시작했던 학생 수는 30명으로 늘어났고 여러 기업들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며 취업 연계를 제안했죠. 지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강사가 아닌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교육과정 개발부터 기업 연계, 학생 상담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그는 한 번도 이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학생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행복했죠. 지훈 선생님, 첫 기수 학생 중 한 명인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면접 봤던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대요. 지훈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민수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정말 축하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알아. 정말 자랑스럽다.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고등학교 자퇴 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에게는 어떤 돈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최 회장의 초대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100일을 기념하는 자리였죠. 지훈 씨, 건배해요. 최 회장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열정에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죠.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당신을 초대했어요. 최 회장이 작은 상자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만년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사용했던 만년필이에요. 모든 중요한 계약서에 이 펜으로 서명했죠. 이제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지훈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선물인데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최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지훈 씨, 당신에게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지훈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하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대요. 지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췌장암이에요. 이미 많이 진행됐죠. 최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했어요. 지훈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나요? 물론 치료는 받고 있지만 완치 가능성은 낮대요. 최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난 내 인생을 충분히 살았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재산만 보았지만 이제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최 회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희망의 빛 재단이 계속 운영되길 바라요. 특히 당신이 시작한 프로그램은 더욱 확장되어야 하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당신은 이미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그런 중요한 위치를 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세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건 단순히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진정으로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다음 날, 지훈은 혼자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실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재단을 이끌 수 있을까? 그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19살의 여학생 소연이었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니? 제가 다른 학생들에게 자동차 부품에 대해 설명하는 작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걸 해보고 싶어서요. 지훈은 소연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쁨도 보여주셨으니까요. 지훈은 소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녁, 지훈은 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겠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죠? 확신하나요? 네. 지훈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재단을 이끌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최 회장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네요. 그날 밤, 지훈은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 사명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12월의 어느 날, 지훈은 희망의 빛 재단본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예전보다 2배 더 커졌고 전국에 5개의 지부를 둔 대형 자선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사장님, 회의 시작할 시간입니다. 비서가 다가와 알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최서윤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의 예상대로 진단 후 약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재단의 미래를 위해 지훈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장실에 걸린 최 회장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지훈은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지훈은 약속대로 재단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청년 기술자 육성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적인 모델이 되어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죠. 이사장님,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최서윤 회장님을 기리는 날이자 우리 재단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이사회에서는 희망의 빛 2.0 프로젝트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고 새롭게 창업 지원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5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훈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더 많이 있죠.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그 범위를 2배로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고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확인하지 않은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첫 기수 학생 중 한 명인 민수의 편지였죠. 지훈 선생님께, 선생님께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방황하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덕분에 저는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자동차 정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따뜻함을 이제 제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선생님처럼 멋진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민수 올림.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이의 인생을 바꾸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던 지훈은 서서히 석양이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득 최 회장이 자신에게 처음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단지 돈만을 쫓던 정비공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 회장이 그에게 준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펜을 손에 쥐고 창가로 향했습니다. 서윤 씨, 보고 계신가요? 지훈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재단의 장학생들이 본부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지훈은 만년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대강당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지훈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재단을 만들게 되셨어요?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이 재단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최서윤 회장님께서 시작하셨지. 내가 한 일은 그분의 뜻을 이어받은 것뿐이야. 그럼 이사장님은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여러분처럼 꿈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일이 내게는 어떤 부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이야. 행사가 끝난 후 한 어린 소녀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선물이에요. 저희 가족이 새 집에 들어갔거든요. 재단에서 도와주셔서요. 지훈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림에는 웃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고맙습니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지훈은 소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훈은 혼자 재단의 옥상에 올랐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이 마치 또 다른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과의 결혼은 계약이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 어떤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삶의 의미였죠. 진정한 부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것이다. 지훈은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비공 지훈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주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큰 힘이 됩니다.